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외인 같은 경우에 선물하고 현물을 그렇게 땡기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발목을 잡은 게 누구다? 기관이다. 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 하방 포지션을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포지션을 성사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올라가다가 주춤한 그런 결과가 나온 하루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오늘 또 찍으면서 끝이 난 그런 상황인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중요한 게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파란색 지선을 또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파란색 지선은 과거에 어떤 라인이었는지 그걸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주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라인들은 찍으면서 M자형 하락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 싸움에서도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저항선 라인들을 지금 돌파한 시점에서는 뭘로 바뀌었다? 지선으로 바뀌었다. 그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우리는 역헤드인 숄더, W자 역헤드인 숄더 8라인까지 올라온 그림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헤드인 숄더를 만들고 나서 가장 많이 만드는 거는 헤드인 숄더라고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을 우리가 주시를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한 시점에서 그 라인들을 다시 지선상으로 찍지 않고 나서 올라와 있다는 점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저항선을 한번 돌파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찍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경우 우리는 아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다우하고 나스닥 지수가 혹시나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파란색 추세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지 그걸 아주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방 차트는 어떤 차트가 있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거에 이런 저항선들 보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으실 수 있어요. 고점하고 고점. 이런 라인들을 찍으면서 밑에 있는 추세의 지선들을 두 번을 찍을 경우, 이런 경우를 쌍바닥이라 그러죠. 위에 있는 경우에 두 번 찍은 거니까 쌍봉이라 그러고요. 여기에서 M자형 차트로 내려오고 나서 뭐를 만들었죠? W자 반등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W자 만들러 올라가기 전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이 라인을 찍으면 돌파할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W자 반등에서는 단기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지선 삼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는 꼭 매수를 한번 잡아보셔야겠습니다. 이따가 강의 시간에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지선 라인들, 저항선 라인들을 알려드렸는데 과거에 이런 지선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뀐다라고도 여러분들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30분봉 종가상으로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찍고 나서 꼬리 달고 끝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풋옵션을 한번 해지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간장에 3만 원서부터 2만 원까지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000원, 0.25까지 찍고 조정이 나온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해지를 잡을 때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다음날 풋옵션 해지를 잡은 게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루 만에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포스코, 현대건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런 시총이 큰 종목들을 억대 단위로 잡으셨을 때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만 해지를 잡아도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지수가 조정이 나와도 종목이 하락을 하면 그 하락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코스피도 M자형 차트가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자, 제가 M자형 헤드앤숄더를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찍을 때는 꼭 비중을 줄여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가면 우리 지수 관련주들 더 싸게 매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가령 5만 원에 샀는데 4만 원,
더 저렴하게 우리가 또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또 우리는 그래프를 보면서 또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 M자형 헤드앤숄더, 자, 이 차트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마 라인을 만들고 위에서 내려올 경우에 M자형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지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어라 내려가면서 시총이 큰 종목들 코스피 200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조정이 또 심하게 나와서 밑에서 우리는 또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됐죠. 자, 제가 이 밑에 있는 지선까지 오면은 여러분들 지수 관련주들 매수를 드린다 그랬는데 제가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코스피 최저 지선을 찍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직전에 큰 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갭을 매끄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수 관련주들 우리 쓸어 담아야 되고 315콜 옵션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 크게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이 갭을 매끄러 올라가는 양봉의 모습도 하나 볼 수가 있죠. 자, 엄청나게 큰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315콜도 크게 반등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뭐 해야 된다? 지수 관련주들 비중 줄이시고 현금 보유 많이 하셔야 되고, 밑에 있는 지선을 찍는다? 뭐 해야 돼요? 지수 관련주들 크게 이런 지수 관련주들 매수를 많이 잡으시고 현금 보유했던 거를 이제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으셔야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방 차트, 이 다우지수 저항선 라인들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M자형 헤드앤숄더 우측 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게 예상이 된다면 우리가 밑에 있는 지선들도 있지만 이런 라인에서는 반등이 안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위에 있는 저항선, 이런 M자형 차트가 우리가 예상이 된다면 우리는 종목을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잡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과거에는 지선 삼았지만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선 삼았던 이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하면 또 한 번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파란색 추세선을 제가 잘 주시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인을 돌파한 후에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아니라 그냥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림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위에 있는 46,000포인트 위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 다시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장 다우지수를 잘 보시고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 자, 이럴 때는 우리 지수 관련주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우의 영향을 받아서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밑에 있는 지선 찍고 반등이 나올 때는 우리 지수 관련주들 담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윗장선을 올라갈 때 다시 한번 지수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를 위해서 다우지수를 보고 나스닥 지수를 차트를 보면서 우리는 대응을 하는 거죠. 자, 나스닥 지수 차트도 한번 볼게요. 제가 8월 21일 날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었다라고도 알려드렸는데 이 라인을 찍고 나서 현재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을 한 번 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보다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므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고 살짝 끝나는데 우리 장은 하락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지수 관련주들 추세 지선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을 올라갈 때 우리는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기 때문에 손절보다는 우리는 지수 관련주 저점에서 매수를 잡는 그런 전술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자, 테슬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316.8불에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도 이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었는데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한 후에 이 지선을 안 찍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다우지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라인들 저항선을 다시 지선 삼으면 반등이 나온다고. 테슬라도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자, 이 라인을 찍고는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는 확인을 할 게 더 있어요. 자,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을 설정해 놨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 4번에 찍고 나서 조정이 났어요. 고점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그림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이 테슬라 풋옵션, 테슬라 종목 풋옵션을 가지고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막아놓고 나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기 때문이죠. 자, 이 경우에 우리는 뭐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밑에 있는 지선을 다시 한번 찍으러 올 수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저하고 똑같이 설정해 놓으면 되겠죠. 고점 라인, 이쪽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여기 저점 라인과 하고 연결이 돼요.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수치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테슬라 일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서 밑에 있는 라인 찍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는 거를 또 강력 권장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주시를 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 신대가 방송에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이날이 8월 21일이고 자, 현재 차트를 보면 다른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던 엔비디아 지선을 헤지펀드가 일부러 살짝 깼어요. 자, 이게 깬 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500여 개 헤지펀드가 이제 자기들 포지션상에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이 라인들을 깨고 내려간 밑에 있는 160불, 150불 중간에 있는 이 라인들까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선을 웬만했으면 다 지켰을 텐데 포지션 변화가 일어난다면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 이렇게 조정이 왜 나와요? 여기 위에서 잡았던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흔들어서 털어서 그 물량을 다시 받아서 올리려는 그런 작전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을 계속 지켰는데 깼다는 게 의미가 커요. 그래서 오늘장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지수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 하락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겁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지선 라인을 찍고 다우지수하고 같이 나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자, 반도체 관련주들 위주로 또 종목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린 저점에 오는 그런 삼성전자 지선들을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과거에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여기에 5번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들은 이제 저항선. 그럼 이 라인들 따라 밑에 있는 지선들이 하나 보일 겁니다. 이 연두색 지선인데요.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그림에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아까 제가 상승 차트를 여러분들 보여드렸을 때 이런 W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저항선들은 돌파를 하면서 윗저항선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죠. 자, 그 지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벌써 지금 밴드 공급방에 올려놨어요. 밴드 공급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올려놨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를 잡아볼 만한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 종목이에요. 자, 들어오셔서 확인하셔서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장 지수 조정이 나와서 한번 이 지선을 찍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차트, 그리고 코스피 차트,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차트도 보여드렸는데 공통점 있죠. 자, 이평선이 없고요. 다른 보조지표가 하나 없는 상황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과 지지선들을 잡아내는 모습도 테슬라도 요 구간 최저점 라인에 또 매수를 들인 그런 라인들 어떻게 잡는 걸까요?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꼭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있죠? 그거를 쫙 펴보세요. 일봉상 500개, 700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일봉상 최저점 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추세선을 그어서 우리는 그 라인을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이런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추세선을 이었어요. 이 추세선 더블 클릭하시면 우측으로 좌측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 라인들을 이렇게 저점과 연결을 했더니 그 라인들을 또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보기 때문이죠. 자, 가령 이런 저항선 라인에서 매수를 보게 된다면 찍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조정이 나올 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저항선에서 매수를 안 보게 돼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추세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파란색 추세선에서 매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라인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은 단기 고점 라인하고 고점 라인들을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과거를 보면 이 라인들을 또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는 그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세력들이 이렇게 저항선들을 만들어 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나중에 목표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찍을 때 우리 두 번째 매수 찬스예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을 때 매수를 따라 들어간 게 아니고 다시 조정 시에 밑에 있는 파란색 추세선을 지지선 삼으로 찍어 내려올 때 이 라인이 이제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이 라인들 목표점을 두시고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저점 라인에서 매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을 견디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라인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럼 과거 저점하고 저점 라인이 이어지는 그 추세선을 그어놓고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보면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을 우리는 발견해서 이런 저항선 라인을 표시하는 거예요. 추세선으로. 이 연두색 라인들도 보시면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각수렴 구간이에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우리가 왜 설정을 해놓느냐.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여기서 19,000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밟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나오겠죠. 자,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잡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요. 자, 밴드 공급방에 늦게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조정 시에 이 연두색 지지선을 지지라고 했을 때 이제 매수를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라인에서 다시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두 번째 매수 찬스를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위에 있는 목표치 35,000원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매수를 드렸던 그 라인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19,000원에 매수를 드렸던 그 자리고요. 밴드 공급방에 늦게 참여하신 분들에게 자, 이 종목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여기가 두 번째 매수 찬스니까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제 목표점을 가면서 84.1%의 수익을 여러분 또 확정을 시켜드린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단타로만 접근을 하셨겠죠. 자, 이 단타로 접근하시면서 내가 여기에서만 잡았어도 홀딩을 할 수 있을 텐데,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이 그림을 아셨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잡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대가 방송을 계속 주시하셨던 분들은 이런 라인들 제가 알려드릴 때 거기에서 매수를 보셨도 크게 수익을 한번 보셨던 바로 그 그림이죠.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그림입니다. 어떠세요?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오면서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서 제가 밑에서 여기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왔다가도 다시 이 추세 지지선 저항선을 지지선 삼아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지지선 삼아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을 봐도 W자 역헤드 앤 숄더로 올라간 그 그림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오는 종목을 잡아야 하는 그 이유고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온 랩지노믹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저항선들을 찍으면서 이 라인들에서 조정이 났어요. 이거 누가 여기를 막았어요? 세력들이 막았죠.
자, 그 후에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드리고 이 삼각 수렴 구간 저항선만 돌파가 나오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랩지노믹스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이렇게 추세선을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아, 이제 반등 타이밍이 오는구나. 자, 그럼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왔으니까 나는 매수를 한번 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세선 긋는 방법 나는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밴드 공부방 참여하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자, 그 공지사항에 매수점 설정하는 법, 매도점 설정하는 법, 그리고 이 목표점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 설정하는 법까지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보시면 어떤 그림이 보이시죠? 삼각수렴 구간이 보이죠? 이렇게 과거하고 연결된 그 삼각수렴 구간이고요. 저항선을 찍으면서 조정이 나오는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오면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그림. 자, 이거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벌써 올려놨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잡고 1차 저항이 7만원, 그 위에 있는 저항이 8만원 위에 있는 저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나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매수를 봐야 한다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 나중에 제가 수익 리뷰할 때 맞아, 그 종목 예전에 한번 매수를 줬었는데 그때 잡았을 걸 하는 생각이 안 드시게끔 지금 밴드 공부방에 참여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확인하시면서 수익 가득한 그런 다음 주 한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태영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강의, 삼각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보면 이런 수익이 나온다 라는 거를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관심이 되게 많으셨죠. 2차전지 관련주고요.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온 그런 시점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매수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와서 다시 찍으러 내려올 때,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3,3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자, 반등이 나오면서 위로 있는 고점 25.98%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잡았던 종목이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가 나온 후에 밑에 있는 눌림목 지지선에서 제가 16만 7천원에서 매수를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자, 16만 7천원 매수가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40.12%까지 상승이 나왔죠. 자,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 눌림목 지지선에선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보셔서 반등이 나올 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게 한 세력들은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후에 눌림목 지지선 삼아서 반등이 나오면서 64.64%까지 또 상승이 나온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도 여러분들 보시면 W자 역헤드 숄더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후에 눌림목 지지선까지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31.54%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런 W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눌림목 지지선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된다면서 25만 원에 매수를 드렸어요. 자, 이 매수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36.80%의 상승이 나왔는데 현재는 또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엔 눌림목 지지선 라인을 현재 찍은 상황입니다. 다시 반등이 나면 뭐예요? 전체적인 그림?
W자 반등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거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조정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한번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은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저 아래에서 매수를 드렸는데 제가 매수를 드리고 나서 58.20%의 또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죠. 절반만 매도가 들어갔는데 과거에 이런 추세 지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었는데 깨주고 나서 조정이 났죠. 이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하면 제가 매수를 드릴 때도 이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라인들을 찍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16만 5천 원 라인에서 절반 터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현재 조정이 나오겠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전체적인 W자 반등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포스코 퓨처엠도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노 신소재도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누가 막았다? 세력들이 막았다. 그럼 밑에 있는 지지선 44,500원에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35.28%의 상승이 나온 나노 신소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밑에 있는 추세선 왜 걷죠?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이 지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30.83%의 상승이 또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코프로 많이들 물려 계셨죠. 자,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상황에서 머리를 내밀었다가 내렸어요. 이거 물량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43,000원 매수를 드리고 43,000원 매수가 잡힌 상황에서 위에 38.84%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위에는 이 파란색 추세 저항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저항선은 2023년 12월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했던 그 저항선인데 그 라인들을 깨고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보시죠 라고 하면서 91,000원에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91,0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56.04%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삼각수렴 구간 미리 설정을 해놓는다면 이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그럼 이제 반등이 나오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선 라인을 우리 매수 관점으로 보는 그 라인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위에 있는 슈팅 라인을 찍으러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 대응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51,9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위로 반등이 나오면서 77.26%까지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LNF 같은 경우에 제가 눌림목 지지선 라인들을 또 너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어제 찍고 나서 오늘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LNF는 이제 또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또 반등 시점으로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매수를 드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 갈 때 14만 원 목표치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 청산드리고 나머지 물량은 뚫고 올라가면 또 나머지 물량 청산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14만 원 기준으로 30.84% 수익을 여러분 창출시켜 드렸고요. 제가 주말 주태형의 주식사삼에서 리가켄바이오 한 번 더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 지지선을 찍고 나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4.4%가 넘게 지금 반등이 나왔고요. 자, 더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한번 찍으러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점을 드리면서 목표치 3만 원 드렸는데 3만 원에 수익을 확정하면서 50.08%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50.06%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장시켜드린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역헤드앤 숄더를 제가 여러분들 신대가 방송에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역헤드앤 숄더는 찍고 나서 오른쪽으로 기는 경우가 많아요. 반등이 났을 때 이게 뭐냐면 세력들이 물량을 털려고 하는 거고요. 그 후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역헤드앤 숄더를 말씀을 드리면서 15,300원 매수를 드렸죠. 15,300원 여기죠. 자, 반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76.47%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추세선을 설정을 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저항선을 돌파가 나면 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92,7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는 목표치를 가면서 61.81%의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고요. 이날 고점이 얼마다? 상한가에 또 여러분들도 수익을 또 만끽을 하셨을 겁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39,500원에 매수를 드린 이유가 삼각수렴 구간 지지선이기 때문이죠. 우리 지지선에는 뭐 해야 돼요? 매수해야죠. 그 39,500원이 여기에요. 그 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64.05%의 상승이 나온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6,34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목표치는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윗장선. 와,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10,000원을 찍으면서 57.73% 수익을 확장시켜드렸고 50%만 매도했어요. 나머지 50%는 상한가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또 확장시켜드렸습니다. 한 번 더 드렸죠. 자,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옆으로 기고 있는 그 그림이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이라서 다시 한번 매수를 들면서 67.32%의 상승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앤숄더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올라가서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면 이 역헤드앤숄더를 그리러 올라가는 그림이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3,730원 목표치를 가면서 50.40%의 수익을 또 확장시켜드렸어요. 자,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정확하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계속 말씀을 드린 이 W자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할 때도 제가 이거 반등 슈팅이 세게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이렇게 위로 치고 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홀딩 전술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앤숄더를 만들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측 쌍바닥짜리 131,000원이 여기죠. 여기에서 매수를 드렸어요. 자, 이 쌍바닥짜리를 찍고 나서 W자 역헤드앤숄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세요. 이런 걸 보게 된다면 이런 추세선 저점 라인하고 저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는다면 매수점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삼각수렴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경우에 이렇게 위에는 목표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역헤드앤숄더의 전형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69,6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이 역헤드앤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오른쪽으로 기고 나서 팔라인을 만드는 전형적인 역헤드앤숄더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자, 이 밑에 있는 69,600원 라인 추세 지지선을 미리 설정을 해놨더라면 여러분들도 이런 라인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 저점하고 연결해서 보시라는 이유고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단기 여기서 M자 그림을 만들고 나서 내가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전체적인 W자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는 후에 자, 위에는 저항선을 가면서 목표치 저항선을 가면서 107.55%의 수익을 또 확장시켜 드렸어요. 자, 전체적인 그림이 또 역헤드앤숄더죠. 자, 역헤드앤숄더 이제 우리를 그림을 볼 때 예상을 하면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역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나 쌍바닥 구간이라고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하시죠. 밑에 있는 추세선을 긋고 나서 대응을 한다면 그런 자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는데 우리가 뭐를 확인할 수가 있냐면 과거의 저점 라인들과 저점 라인들을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이런 밑에 있는 지지선 3,200원 제가 매수를 드린 이 라인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190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6,800원에 목표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목표치도 똑같이 여러분 설정을 해놓으시면 위에 있는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 이 라인들이 우상향 저항선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캐리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이 3,000원대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저항선을 찍고 나서 돌파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점을 잡을 때는 저점 라인하고 이어져 온 그 라인들에서 매수를 잡고 올라갈 때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왜 목표치인지 여러분들 추세선을 긋게 되면 과거에 여기 있는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거를 추세선으로 저점, 매수점과 매도점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기법이니까 여러분들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벌써 올려놨습니다. 매수점 잡는 법, 매도점 잡는 법. 그거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여러분들도 실패 없는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추세 지지선으로 해서 우리가 주식 매수를 잡죠.
자, 이거 파생에서는 선물 매수 포지션 그리고 콜옵션을 매수 잡는 그런 자리가 돼요. 그런데 위에 있는 제가 추세 저항선 보여드렸죠. 제가 여러분들 주식을 매수를 드려서 목표치로 삼은 캐리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을 잡으면서 여러분들 또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뭐냐?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그러면 이 선물 저항선 자리에서 지수가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한다면 우리는 또 풋옵션으로 매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이건 실제로 외인하고 기관들, 이런 메이저들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어요. 특히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시총이 큰 종목들을 잡을 때 무조건 풋옵션을 해지를 걸게 돼 있어요. 이게 룰이에요.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352.50 풋을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렸죠. 자, 이 352.50 풋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루 만에 300%의 수익을 여러분들 드렸습니다. 야간장에서 잡으셔서 그 다음날 아침 10분봉 2개 생겼을 때 여러분들 300% 수익을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수가 조정이 나오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수익을 또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이렇게 뭐 억대 단위로 대응하신 분들 있죠. 100만 원 이하 금액으로만 우리가 대응을 해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거 외인하고 기관들도 충분히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30분봉 선물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수를 찍을 때 426.6560에서 선물 매수 포지션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 선물 차트 봉이 엄청 크죠? 그러면 지수가 폭락하고 나면 살아나는 거냐? 맞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지선에서 반등이 나올 때 선물 10계약 기준으로 1657만 원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고요. 자,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었을 때 마찬가지 콜옵션을 또 매수를 드렸어요. 야, 같은 자리에서 지수가 반등이 나올 걸 예상을 하면서 제가 427.5콜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습니다. 7만원서부터 6만원, 0.7에서 0.6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이날 저점이 64,000원까지 찍고 0.64를 찍고 나서 제 목표치가 4.0, 40만원이었죠. 당일날 찍고 당일날 목표쯤에 도달을 하면서 525%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또 확정시켜드린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상한가를 몇 번을 먹어야 되죠.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걸 적은 금액으로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427.5풋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한번 조정 시에 한번 수익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루 만에 94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아침에 매수가 잡히고 나서 자, 종가상 결제가 되면서 이렇게 940%의 수익을 여러분들 챙겨드렸는데 어떠세요? 자, 이런 상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외인하고 기관들이 지수를 조정이 나올 때 이거는 외인하고 기관들이 일부러 지수 조정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 매도 포지션과 풋옵션 수익을 또 창출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모르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안 돼요. 자, 파생을 하게 되면 언제나 머릿속에 퀘스천 마크와 느낌표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야간장에 3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330풋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어요. 자, 3만원 잡으셨던 분들, 자, 그 다음날 아침 10분봉 기준으로 2100%의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1봉이 아니라 10분봉이에요. 자, 2100%의 그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또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방 포지션 해지를 걸게 된다면 이런 수익을 또 볼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러면 자, 이거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그 대입을 했어도 우리는 또 큰 수익이 나오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적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내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 현물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어도 우리 풋옵션을 해지를 거는 게 오히려 그걸 메꾸고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점을 여러분들도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315 콜옵션. 자, 지수 최저점 라인을 찍었을 때 자, 이제 지수 관련주들 몽땅 싸그리 다 잡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날 4300%의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000원서부터 2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드렸는데 자, 이날 고점이 8.83, 88만 3천원이에요. 10분봉
아침에 땅 8시 45분에 시작을 하자마자 3,800%의 수익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언제든 털었어도 적어도 3,800% 이상의 수익을 봤던 그 그림입니다. 자, 이런 지수 지지선과 저항선들을 잘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콜옵션과 풋옵션도 매수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430 콜옵션도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여기를 찍었을 때 매수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0.4서부터 0.3, 4만원서부터 3만원까지 이 열틱 사이에서 한번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이렇게 1233%의 반등이 나온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 한번 선물 매도 포지션도 한번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선물 7포가 빠지면서 또 수익을 확장시켜드리고 윗저항선 찍었을 때 그 풋옵션도 드렸는데 그것도 150% 났죠. 자, 하루 만에 1300%가 넘게 수익이 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매수가 잡히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 그 수익을 한번 보세요. 자, 3만원에 매수를 드렸었는데 22,000원까지 찍고 나서 자, 목표가 4.0. 자, 4.0, 40만원을 찍으면서 1233%의 수익을 또 확장시켜드린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여러분들 블라인드 종목, 이 종목을 잡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어요. 과거의 저항선이었는데 뚫고 올라갔죠. 자, 이거 뚫고 올라가면 꼭 한번 밑에 있는 지선 보러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거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거고 한 번 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입니다. 자, 벌써 밴드 공방에 올려놨으니까 빠르게 확인하셔서 내일장 혹시나 자리가 오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에코프로 BM 56% 넘게 상승이 나왔고 LNF 같은 경우에는 77% 넘게 반등이 났어요. 그렇죠? 자, 그런 와중에 제가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매수를 하시고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가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자, 이 LG 에너지 솔루션 눌림목 자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를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강력 권장드리고요. 자, 밑에 있는 지선도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어요. 자, 이런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올라가면서 한 번도 그 라인을 찍고 나서 올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저항선을 찍으면서 삼각수렴 구간, 요런 삼각수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지선을 찍으러 오고 있죠. 자, 오늘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리는 이 LG 에너솔루션은 밑에 있는 지선에 와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 라인을 찍게 될 경우 우리는 매수 공략을 해야 하겠죠. 그 라인들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저항선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저는 이런 그림을 찍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서 위로 슈팅이 나오는 그림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지선에 왔을 때 한번 매수를 보시고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을 찍는다 해서 매도 관점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견디셨다가 돌파가 나오면 여러분 수익을 좀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돼서 위로 슈팅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저항선이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우상향 저항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봐야 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우리의 매수가 33만 9,500원. 자, 내일장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바로 자리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거 행운입니다. 그 밑에 있는 지선 오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목표가는 위에 있는 저항선 45만 3천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돌파가 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45만 3천원인데 우상향 저항선이에요.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손절가 30만 8,500원 걸고 대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노리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눌림목 자리에 오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한번 자리가 온다면 매수 관점을 한번 보셔서 LNF나 다른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났을 때 눌림목 자리에서 한번 매수 볼 때가 없었느냐. 자, LG 에너지솔루션 그 자리가 와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장 지지선을 찍는다면 매수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대한전선입니다. 자, 이 대한전선은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과거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과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라인들을 돌파하고 나서 돌파를 하면 다시 지지선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라인을 찍고 나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온 거고, 자, 현재 구간 밑에 있는 지지선, 제 생각에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안 찍고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구간에서 여기에서 W자 우측 하단을 그렸기 때문에 안 찍고 반등이 나와도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지만 밑에 있는 지지선을 오게 된다면 우리 매수 관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라인들이 1차 라인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위에 있는 1차 저항선을 찍으러 간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죠? W자 반등 그림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게 된다면 자, 그 라인에서는 뭐 비중을 좀 줄이시더라도 여기가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상황이 또 틀려져요. 왜냐하면 과거의 저항선 라인들과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이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은 단기 저항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2만 원대에 있는 이 단기 저항선 하나밖에 없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온다면 이 2만 원대 저항선을 찍고 나서 옆으로 기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거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추세선을 하나 더 설정을 해서 한번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15,100원에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표치가 23,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23,000원에 단기 저항선 요거 하나 추가하셔서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줄여서 대응을 한다면 우리 충분히 위에 있는 목표가까지 갈 때 우리는 수익을 즐기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손절가 13,800원 거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구리 가격하고도 관계가 많은데, 자, 지금 25년 12월 동 선물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어요.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때 한 번 더 그 구리 관련주들이나 이런 전선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라 그랬죠? 이 저항선과 이 밑에 있는 지선. 자, 밑에 있는 지선 근처에 왔을 때 이 15,100원을 딱 안 찍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술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 15,100원 라인을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오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진짜 아무도 못 따라올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죠. 과거의 저항선과 저항선 라인들,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는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이런 추세 저항선 라인과 지선 라인들이 형성해야 되는 이 구간들을 잘 살펴보신다면 여기를 찍고 나서 반등의 이유도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일봉을 볼 때 한 100개, 200개만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한 500개, 700개, 1000개를 이렇게 딱 일봉상 늘려서 보시면 여기 세력들의 또 패턴이 또 보이게 돼요. 이 전체적인 패턴을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 자, 밑에 있는 지선에서 W자 반등이 나왔어요. 그쵸? 여기에서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 우측으로 기고 있죠. 자, 이게 어깨된 숄더 우측 저기 왼쪽 어깨를 그리고 나서 지금 우측 어깨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위에는 저항선을 돌파가 나와야 진정한 역회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러 올라갈 수 있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100원에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는 오늘 블라인드 종목.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종목명만 아셔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 이 종목이 이제 매수를 잡아도 돼? 나는 여기에서 매수를 잡았었는데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물량을 더 매수를 잡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종목명 벌써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놓으셨고 지금 밴드에 참여하신 분들은 벌써 이 종목명, 매수가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자, 위에는 목표가까지도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 종목 목표가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매수점에 와 있는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이유도 이 삼각 수렴 구간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인데, 수렴 구간 점점 좁아지는 이 추세 지지선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밤 11시에 찾아뵙고 내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최저 지지선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신대방송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